서울의 한적한 동네. 젊은 대학생 지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도서관은 점점 한산해졌고 지수는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집은 도서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평소처럼 걸어서 귀가하기로 했다. 지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한적한 밤길을 걸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쯤 지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았지만 길 위에는 그녀밖에 없었다. 순간의 착각이라 치부하고 다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또다시 느껴지는 그 존재감. 이번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멀리서 까마득한 거리에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선명했다. 지수는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무심코 빨라진 발걸음에 이어폰 줄이 흔들려 음악이 귀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노래가 끊기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분명 음악이 재생되고 있던 폰에서 알 수 없는 잡음과 함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속삭였다. 돌아보지 마. 지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어폰을 잡아당겨 빼냈지만 폰에는 다시 원래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서운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아까 그 남자는 한결 더 가까워진 거리에서 지수를 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지수는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그녀를 휘감았다. 길은 더욱 어두워 보였고 그 남자의 모습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였다. 순간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보였고 그녀는 생각 없이 그 길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 길은 막다른 곳으로 이어졌고 주위는 축축한 벽과 버려진 쓰레기로 가득했다. 절망에 빠진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신기하게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며 골목을 떠나려고 할 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도망가니? 아무도 없던 골목에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울려 퍼졌다. 공포에 사로잡힌 지수는 등을 돌렸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이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뒤돌아 집 방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로 나왔을 때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였다. 집까지의 나머지 거리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땀에 젖은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자 지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집안의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쌌고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거울 속에서 아까 그 남자가 지수를 향해 비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지만 어느새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울엔 평소의 그녀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결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를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하며 언제 그가 다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숲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낡은 집을 빌렸다. 계절이 가을이어서인지 집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으며 창문은 오래되어 그 자체로도 불안정하게 보였다. 그래도 나는 이런 낡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마치 무언가 오래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처음 몇 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근처 숲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도 변함없이 나는 숲으로 갔다. 그런데 숲 깊은 곳에서 오래된 우물을 하나 발견했다. 우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나무 십자가들이 꽂혀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우물 쪽으로 다가갔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얼른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들기 어렵던 나는 자정을 넘겨서야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나무 십자가 하나만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 우물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그 우물에 대해 물어보았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저었다. 그 우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그는 나지막히 말했다. 옛날에 이 마을엔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 그 우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사라졌거든. 마치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무 십자가들은 사라진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 심어둔 것이라고 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전등이 깜빡이거나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매일 밤 방문 앞에 하나씩 늘어가는 나무 십자가들이었다. 이쯤 되자 나는 이 집과 이 마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가방을 싸고 집을 떠났다. 버스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차창 너머로 내가 살던 집이 보였고 문 앞에는 수많은 나무 십자가들이 꽂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 나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누군가 끌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그리워하듯 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내가 그곳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 채 떠나왔기 때문일까? 그저 상상일 뿐이라며 자위를 해보지만 그 마을의 그 묘한 공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우물 주변에 아직도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일은 몇 년 전 심야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왜인지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울의 지하철은 그 시간대가 되면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해서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가 납니다. 저는 익숙한 길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 칸도 맞은편 자리도 텅 비어 있어서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하철이 몇 정거장을 지나가고 나서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철 소음이나 바람이 부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신음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얼핏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 문 근처에 누군가 서 있는 것만 빼고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 시선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몇 정거장 전부터 그 사람이 같은 자세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하철 불이 깜빡거리며 아예 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뭔가가 기어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한 부스럭거림 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땐 어느새 그 사람이 제 바로 앞자리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시야는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이 귀에 울릴 뿐이었죠. 그러다 시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라는 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미소를 지으며 흐느적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눈을 떠보니 저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역 방송이 들려왔고 저는 정신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괴상했던 일은 꿈이었던 걸까요?
혼란스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이 다시 보일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심야에는 가급적 지하철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얼굴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곤 합니다. 현실이든 꿈이든 그 섬뜩한 경험은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그날 밤 내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땐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동안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원룸이었고 낡은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깔끔하고 편리해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사를 마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에 있으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가끔씩 들리는 소리들, 문득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종종 잠들기 어려웠고 설령 잠들더라도 악몽에서 깨곤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방문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가 방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갑자기 문이 꽈당하고 열렸다. 놀란 나는 불을 켜고 문 쪽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단지 열려 있을 뿐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나는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날 이후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은 잦아졌고 나는 이를 막기 위해 밤마다 문을 잠궈 두었지만 종종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이 열려 있곤 했다. 이 이상한 일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지쳐갔고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혼자 지내서 그런가 같다며 주말에 함께 지내주겠다고 했다. 그 주말 2명의 친구가 내 자취방에 와서 함께 밤을 지내기로 했다.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 또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러나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자다 깬 나는 문 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친구들을 깨웠다. 셋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웃음소리는 분명히 문 뒤쪽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문을 여는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내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았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바닥에는 마치 누군가가 서 있었던 것처럼 희미한 발자국 모양의 습기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방 안에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 다음 날 나는 건물 관리실에 찾아가 이전에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몇 년 전 한 남자가 이 방에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이후로 몇 차례 세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 머물진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가기 전 마지막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려 하자 그 그림자는 벽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소름 끼치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바로 짐을 챙겨 그 방을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 방에서의 일은 천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방 안에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겁게 뛰곤 한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의 마지막 밤에 꿨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